2025년에 X에서 좀 큰일이 있었습니다. X가 국적 표기 기능을 추가한 건데요. 이렇다 보니까 엄청난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특정 국가에서 특정 국가들의 여론 조작을 하려고 했다는 행위가 발견됐기 때문이었죠. 이를 보고 하이브리드 전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 좀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2025년 11월 25일에 X의 국적 표기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X가 밝히길 콘텐츠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회원가입으로 계정 생성 당시 A 국적의 IP로 접속하였다고 해도 실제 사용 시간이 B 국적의 IP가 더 길다면 국적은 B로 표시되는 식으로 국적 표기가 되었습니다. VPN을 사용하면 자신의 거주 국가를 위장할 수 있으나 프로필엔 거주 국가 우측엔 느낌표가 들어간 방패 모양 아이콘이 출력되어서 VPN을 사용한 계정임을 알려주기도 했죠. 그런데 이에 따라서 매우 큰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왜냐면요,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가짜 정치 계정들이 발각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당장 스코틀랜드 독립운동을 지지하는 계정이 알고 보니까 이란에서 운영된 것이 확인되었고요. 또 수단 내전에서 신속 지원군의 정치부서 계정이 아랍에미리트 연합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오표기 사례도 있지만 특정 정치 여론을 조장하려는 움직임이 발생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였죠. 이게 매우 큰 문제입니다. 여론 조작을 했다는 의미니까요. 실제로 이런 거를 국가에서 조직적으로 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과 러시아죠. 중국과 러시아는 이러한 여론 조작을 정말 밥 먹듯이 하는 나라 중 하나인데요. 이게 오죽했으면 중국과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전에 대한 논문이 수십 개 있을 정도입니다. 하이브리드 전이 뭔지부터 좀 파악해야 할 것 같아요. 보통 국제법에서 정의하는 전쟁은 통상적으로 국가와 국가 간의 실제 무력을 사용해서 전투하는 것을 전쟁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쟁 개념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조직적인 초국가 범죄나 전통적인 군사력과 함께 사이버 공격, 여론 조작, 정치 공작, 경제 제재 등을 다양한 비군사적 수단을 복합적으로 써 목표 국가를 공격하는 것을 보고 하이브리드 전이라고 하는데요. 당장 2025년에 한국 외교부에서 연 세계 신안보 포럼에서는 하이브리드 전이 주요 의제일 정도로 하이브리드 전은 우리에게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당장 2025년에 나온 말 중에 어떤 말이 나왔냐면 평시에도 국가와 사회의 취약점을 공격하여 국가의 안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위협적인 게 하이브리드 전이죠. 특히 인지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인지전이라는 건 총이나 미사일을 쓰지 않고도 상대 국가를 내부에서부터 흔들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인지전의 핵심은 아주 명확합니다. 경쟁국이나 적국의 개인, 대중, 그리고 군 지휘부와 정치 지도층이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판단하는지 그 사고방식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놓고 보죠. 어떤 세력이 지속적으로 대한민국은 무능하다, 부패했다, 국제적으로 고립된 나라다, 내부적으로는 희망이 없는 사회라는 이미지를 반복해서 주입합니다. 이 메시지가 사실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사람들 머릿속에 그 프레임이 자리 잡느냐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회 내부에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서로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집단 간 갈등이 증폭되며 정치, 이념, 세대 갈등이 끝없이 확대됩니다. 그 과정에서 사회는 에너지를 외부가 아니라 내부 싸움에 소모하게 되고 국가 전체가 감당해야 할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이거는 경제 성장의 문제도 아니고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인지전이 무서운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상대를 물리적으로 파괴하지 않아도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지전을 아주 능숙하게 활용하는 나라 중 하나가 중국입니다. 중국은 오랫동안 정부전과 심리전에 막대한 자원을 투자해왔고 이를 현대적으로 발전시켜 인지전의 영역까지 확장해왔습니다. 더 무서운 건 비용 대비 효율입니다. 전통적인 군사력은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필요하지만 인지전은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도 훨씬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AI 기술이 결합하면서 상황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AI 봇들이 인터넷과 SNS 공간에서 실제 사람처럼 활동하며 여론을 만들고 특정 의견을 다수의 목소리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완성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론 조작은 훨씬 빠르고 훨씬 저렴해지는데 그 피해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집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적을 적이라고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외부의 세력이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허위 정부와 조작된 프레임에 반응하고 그 결과 사회 내부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키우게 됩니다. 결국 국가는 하나로 뭉치지 못하고 서로를 공격하는 데 힘을 쓰게 됩니다. 특히 민주주의 국가일수록 이 문제는 더 치명적입니다.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핵심 가치로 삼는 체제 특성상 허위 조작 정보나 인지전을 사전에 강하게 차단하기가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중국이나 북한 같은 체제에서는 국가가 판단하면 곧바로 차단이 이루어지고 외부 여론 조작이 들어올 통로 자체를 봉쇄해버릴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이나 일본 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 방식이 쉽게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과 제도, 자유의 가치가 오히려 방패가 아니라 틈이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지전은 민주주의 국가를 가장 우선적인 표적으로 삼고 있고 그 효과 역시 민주주의 사회에서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인지전은 보이지 않는 전쟁이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전쟁이고 우리가 매일 접하는 인터넷과 SNS 공간은 그 전장의 한복판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직접 간첩들을 보내서 사보타주나 공작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당장 러시아의 사례를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전역에서 군수업체에 대한 방화, 산업계 주요 인사에 대한 암살, 열차 탈선과 같은 사고, 주요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 방화 등을 공작을 통해서 진행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드론을 계속 띄우면서 서유럽과 동유럽 간의 갈등을 유발하기도 했죠. 문제는 러시아의 사보타주 공작이 러시아인을 활용해서 공작을 하는 게 아니라
아니라 유럽 현지 깽단과 같은 범죄자, 이주자, 사회에 불만이 많은 청년들을 대리인으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러시아가 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요. 유럽 사회는 더 분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 예시를 조금 더 자세히 들자면요. 2025년 독일 총선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반대하는 AfD의 지지를 높이기 위해 러시아가 매우 정교한 하이브리드 전략을 펼쳤습니다. 러시아는 독일 내 아프가니스탄 출신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금전적 유인과 협박을 동시에 사용하며 시위를 조직하겠습니다. 이 시위는 단순한 집회가 아니라 특정 지역과 시간대에 맞춰 계획적으로 진행되었고 SNS와 현지 뉴스 매체를 통해 마치 자발적 시민운동처럼 포장되었습니다. 동시에 러시아는 독일 주요 도시 건물 외벽에 정부를 비난하는 낙서를 유도하며 사회적 불만을 시각적으로 극대화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시민들 사이에서는 긴장과 불신을 증폭시키고 정치적 의견이 날카롭게 갈리게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권자들은 자신의 정치적 선택을 할 때 이러한 사회적 불안과 갈등을 무의식적으로 고려하게 되었고 AfD의 반우크라이나 정책 지지율이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러시아의 개입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독일 국민 대부분은 외부 세력의 조작임을 알지 못한 채 사회적 갈등에 휘말리게 되었고 이는 총선 결과에도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방식은 하이브리드전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주는데 단순한 여론 조작이 아니라 현지 사회의 불만과 갈등을 전략적으로 이용하여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는 복합적 공작이라는 점에서 매우 정교하고 위협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중국에 관한 이야기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중국은 간첩 활동을 정말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당장 한국에 대한 간첩 활동을 하다가 걸린 사례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요. 이렇게 잡힌 중국인들을 보면 전문적으로 양성된 간첩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시민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공군기지 촬영하고 국정원 건물을 드론으로 찍고 막 그런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중국의 국가정보법 제7조와 제14조에는 중국의 모든 기관, 조직, 시민이 정부의 정보 업무를 지원하고 협력, 협조해야 하며 관련 비밀을 유지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게 정부의 정보 협력 요구를 거부하면요. 중국에서는 처벌받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중국인 개인이 정부의 이런 요구를 거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상 외국에 있는 모든 중국인의 정보 수집 활동을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하거나 강제하고 있는 셈이죠. 그리고 하이브리드전에서 경제적 수단은 여론 조작이나 정보 공격과 결합해 훨씬 더 강력한 위협으로 작동합니다. 공격은 단순히 군사력이나 사이버 공격만으로는 목표 국가를 완전히 통제하거나 흔들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제를 무기화하는 방식으로 하이브리드전을 수행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를 보면 유럽 에너지 공급망을 이용한 압박 전략이 매우 대표적입니다. 러시아는 천연가스와 석유를 특정 시점에 제한하거나 공급을 조절하면서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유럽 국가들의 경제와 정치적 결정을 흔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격 변동과 불안 심리가 발생하고 해당 국가의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불만은 자연스럽게 증폭됩니다. 중국 또한 비슷한 방식으로 히토리나 첨단 산업 공급망을 활용합니다. 히토리를 확보하지 못하면 산업 전반이 지체되고 기업과 정부는 불가피하게 전략적 결정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원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사실상 압박받게 되고 내부적으로는 산업 경쟁력 저하와 사회적 불안이 함께 나타납니다. 여기에 AI 기반 여론 조작이나 정보전을 결합하면 경제적 압박과 심리적 압박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피해는 배가 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국가에서 반도체 공급이 줄어든다는 뉴스가 퍼지면 여기에 맞춰 SNS에서 기업이나 정부를 비난하는 해시태그와 의견들이 폭발적으로 확산하고 국민과 정치 지도부 모두 불안감을 공유하게 됩니다. 공격국 입장에서는 실제 물리적 피해 없이도 사회적 비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조가 완성되는 셈입니다. 이 때문에 여론 조작과 경제 압박이 같이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효과를 내기 때문에요. 일종의 공식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전에서 경제 공격은 단순한 무역 제재나 관세 부과가 아니라 목표 국가의 핵심 산업, 에너지, 금융 시스템을 전략적으로 흔들면서 동시에 여론과 국민 심리를 조작하는 복합적 수단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목표 국가는 외부 압박과 내부 혼란이라는 두 가지 위협을 동시에 마주하게 되고 대응은 매우 어렵습니다. 국가가 경제적 결정을 내릴 때마다 국민의 불안과 정치적 갈등이 동반되기 때문에 하이브리드전을 수행하는 측에서는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거두게 되는 구조가 완성됩니다. 이 하이브리드전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하이브리드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